차세리가 숨겨둔 서랍이 다시 열리는 순간 양씨 집안이 먼저 무너질지 공씨 집안이 먼저 뒤집힐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는데요. 그날 아침 온정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나선에는 약국 앞을 쓸고 있었고 공정하는 공명정대한 의원 진료표를 넘기고 있었고 한성민은 누군가의 마음이 먼저 무너질 조짐을 눈치챈 사람처럼 유난히 조용했어요. 그런데 조용한 날이 꼭 안전한 날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큰일은 늘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얼굴을 하고 들어오는 법이었습니다. 먼저 흔들린 사람은 양동익이었어요. 양동익은 요즘 겉으로는 더 당당한 척했지만 속은 점점 바짝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에게 환자가 조금씩 다시 몰린다는 소문이 돌자 양동익은 그 말을 듣고도 아닌 척 웃었어요. 양동익은 늘 그런 식이었거든요. 상처를 입으면 먼저 목소리부터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만 크다고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정확했습니다. 누가 사람을 먼저 보고 누가 체면을 먼저 보는지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양동익은 차세리에게 말했어요. 이번 주민 건강 모임만 잘 잡으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요. 공정함보다 먼저 앞에 나가서 사람들 마음을 잡으면 된다고요. 차세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양동익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계산기를 두드렸을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선뜻 동의가 안 됐어요. 양동익 눈빛이 자신감보다는 초조함에 가까웠거든요. 차세리는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양동익은 그 말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조언을 조언으로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길 것 같다는 공포가 올라오면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이미 귀가 닫혀버리더라고요. 결국 양동익은 주민단체방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혈압관리와 체질, 몸의 균형, 약의 흐름 같은 말을 길게 풀어놓으면서 은근히 현대의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어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점잖은 문장이었지만 속뜻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공정한을 겨냥한 글이었지요. 양동익은 올리고 나서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역시 양 원장님 말씀이 깊다. 역시 오래 진료한 사람 말은 다르다. 이런 반응이 올라오니 양동익 표정도 풀리는 듯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지요. 칭찬 몇 줄보다 의심 한 줄이 더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는 공정한 원장 강의도 들어보고 싶다고 했고 누군가는 괜히 둘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 불편하다고 했고 어떤 어르신은 아픈 사람은 편하게 설명해주는 의사가 좋다며 애둘러 공정한 쪽을 두둔했어요. 그때부터 양동익 얼굴이 굽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리는 그 옆에서 그 반응을 다 보고 있었어요. 차세리는 양동익에게 지금이라도 더 밀어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동익은 오히려 반대로 갔어요. 사람이 흔들릴수록 더 세게 밀어야 한다고 믿는 부류가 있잖아요. 양동익이 딱 그랬습니다. 며칠 뒤 공정한이 주민센터에서 건강강좌를 연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주제는 고혈압 환자의 약 복용과 병용 주의 사항이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평범했는데 양동익 귀에는 그것이 경고처럼 들렸어요. 양동익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쿡쿡 찔렸습니다. 혹시 공정한이 단체방 글을 보고 준비한 주제인가 싶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설마 그렇게까지 자기 하나를 의식했겠냐는 자존심이 붙들고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신경 쓰는 만큼 상대도 자기만 보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니까요. 양동익은 그 모순된 감정 사이에서 하루 종일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강해 당일 양동익은 누구한테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뒷자리에서 슬쩍 분위기만 보고 나오려 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회의실이 생각보다 훨씬 붐볐어요. 자리도 거의 다 찼고 뒤쪽은 서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양동익은 결국 맨 앞줄 가까이에 앉게 됐죠. 그 자리가 양동익에게는 참 불편한 자리였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고 안 듣는 척하고 싶은데 너무 잘 들리는 자리였거든요. 공정한은 강의를 시작하면서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양동익을 더 아프게 했어요. 공정한은 어떤 약이 어떤 한약재와 부딪히는지,
어떤 환자들은 여러 군데 진료를 보면서도 복용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 몸이 더 힘들어지는지, 그래서 의료진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메모도 열심히 했습니다. 양동익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자기를 비난하지도 않는데 자꾸 자기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더 괴로운 건 반박할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강의가 끝난 뒤에도 질문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양동익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공정한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잘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비꼬민지 인정인지 양동익 자신도 순간 구분하지 못했어요. 공정한은 돌아보지 않은 채 다음 질문자에게 답했어요. 그 무심함이 오히려 양동익을 더 깊이 흔들었습니다. 싸움이라면 화라도 낼 텐데 공정한은 애초에 싸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양동익은 한의원으로 돌아오는 내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차세리는 양동익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했어요. 차세리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따뜻한 차만 내밀었지요. 양동익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공정한이 잘하더라고 했어요. 차세리는 그 한마디 안에 깔린 패배감과 자존심과 부끄러움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차세리는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위로는 상처를 더 자극할 때가 있으니까요.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인정받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른데 당신은 자꾸 남 앞에 서는 걸로만 그걸 확인하려 든다고요. 양동익은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차세리 말이 비수처럼 들어왔거든요. 그 무렵 양씨 집안에서는 다른 균열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양은비는 요즘 자기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원래 양은비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도 금방 다른 걸로 덮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손을 뻗으면 됐고 마음에 안 들면 비켜내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공우제 문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공우제는 밀어도 밀려나지 않고 붙잡으려 해도 성급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양은비는 그게 처음엔 답답했어요. 그런데 답답함이 오래가면 결국 사람 마음을 파고듭니다. 더 알고 싶게 만들거든요. 양은빈이 가장 불편했던 건 최민서의 존재였습니다. 최민서는 시끄럽지도 않고 먼저 나서지도 않고 괜히 잘 보이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강할 때가 있어요. 양은비는 최민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꾸 중심으로 들어오는 게 거슬렸습니다. 차세리와도 금방 가까워졌고 양선출 앞에서도 이상할 만큼 침착했고 공우제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둘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특별히 손을 잡는 것도 아니고 웃음이 큰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래서 더 신경 쓰였어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바깥에서 끼어들기 어려운 공기가 생기잖아요. 양은비는 그 공기를 처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우제는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공우제는 원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었고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눈길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최민서는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단단한데 안쪽에 오래된 추위가 남아있는 사람. 공우제는 최민서를 볼 때마다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무슨 사정이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왜 그렇게 혼자 버티느냐. 다 묻고 싶었는데 공주아가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맞다면 너무 외로운 사람일 거라고요. 그러니 확인하려 들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 주라고요. 공우제는 그 말을 들은 뒤부터 최민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궁금해도 다그치지 않았고 걱정돼도 캐묻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쪽을 택했지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민서가 먼저 조심스럽게 틈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쉬는 시간에 물 한 병을 내밀기도 하고 알바가 끝난 뒤 골목 끝까지 같이 걸어주기도 하고 별것 아닌 날씨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눈빛이 부드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 보여주는 변화는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지요. 공우제는 그 작은 변화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이 어디까지인지
본인도 선을 못 긋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저녁 공우제에게 다시 예전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얼어붙고 숨이 얕아지고 손끝이 식는 그 감각이었어요. 의사 시험 준비를 하던 시절부터 공우제를 괴롭히던 순간이었지요. 공우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몸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때 최민서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최민서는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다급하게 흔들지도 않았고 무슨 일이냐고 몰아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공우제 옆에 서서 천천히 숨 쉬라고 지금은 숨부터 붙잡으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태도가 이상하게도 공우제를 더 빨리 진정시켰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구하려 드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버텨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공우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고마움과 안도감이 쌓이면 마음이 되기 쉽지요. 그런데 동시에 양은빈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양은빈은 요즘 예전보다 훨씬 솔직하지 못한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늘 당당하고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마음이 많이 기울었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공우제는 양은빈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본인 마음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남의 마음까지 받아내기에는 공우제도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양은빈은 결국 참지 못하고 최민서에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요즘 공우제 오빠랑 많이 가까워진 것 같다고요. 말은 가볍게 했지만 속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최민서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같이 일하면 친해질 수도 있지 않겠냐고 담담하게 받았지요. 그러고는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왜 그게 궁금하냐고요? 그 짧은 질문에 양은빈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그게 문제였거든요. 왜 궁금한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양은빈은 그날 밤 방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자기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최민서 말에 찔렸는지, 왜 공우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졌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공우제가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를 상황 탓으로 돌렸어요. 원수 집안이라서, 시험 준비 중이라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데 최민서가 등장하고 나니 그 변명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혹시 공우제 마음이 자기 쪽이 아니면 어쩌나 그 생각이 양은빈을 처음으로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풍은 다른 쪽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차세리와 최민서 사이였습니다. 차세리는 처음부터 최민서를 완전히 편하게 보진 못했어요. 겉으로는 예의 있고 차분한 학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몇 번씩 시선이 걸렸습니다. 낯선 집에 처음 들어온 사람치고는 너무 침착했고 가족 사진을 볼 때도 묘하게 차세리 얼굴을 오래 봤고 양씨 집안 분위기에 적응하는 속도도 이상할 만큼 빨랐어요. 차세리는 자기 감각을 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미세한 어긋남을 먼저 알아채야 하니까요. 그런데 차세리는 일부러 그 감각을 무시했어요. 무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류의 예감이었거든요. 결정적인 건 수업 중에 나온 예문 하나였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다시 돌아가 찾아야 비로소 끝난다는 식의 문장이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장이었는데 차세리 손끝이 멈췄습니다. 단어 자체보다도 그 안에 든 감정이 너무 낯익었거든요. 차세리는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열지 않으려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에는 오래된 봉투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갓난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차세리가 23이던 시절, 너무 가난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막막해서 끝내 자기 손으로 보내야 했던 아이였지요. 차세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금의 차세리가 아니라 그때의 차세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던 병원 복도, 아이를 안고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던 자기 자신,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접어야 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차세리는 그 기억을 평생 묻고 살았습니다. 차세리는 이후의 인생을 계산과 통제와 성실로 버텨냈고 양씨 집안에 들어와 자기 자리를 만들어냈고 누구보다 냉정하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최민서 앞에만 서면 그 오래된 무너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차세리는 설마 아니겠지, 우연이겠지, 수없이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입양된 아이가 한둘도 아니고 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은데 그 모든 조각이 어떻게 하나로 맞아떨어지겠냐고요. 하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말을 했어요. 최민서 눈빛, 말투, 낯선 듯 익숙한 분위기,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이상한 조심스러움까지. 차세리는 결국 더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과 절대 확인하면 안 된다는 공포 사이에서 며칠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 최민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민서는 펜던트를 손에 쥐고 오래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최민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찾는 사람이 이 골목 어딘가에 있다는 걸요. 다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됐을 때 그 얼굴이 기쁠지 공포일지 반가움일지 부정일지 몰라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찾는 건 용기지만 찾은 뒤를 견디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최민서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한 걸음씩 벼랑 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성미가 가장 먼저 이상한 흐름을 눈치챘습니다. 한성미는 원래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보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사람 표정에 민감했어요. 한성미는 차세리가 요즘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걸 봤고 최민서가 일부러 선을 지키려 애쓰는 것도 봤고 공주아가 무언가를 알고도 아직 말하지 않는 얼굴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공주아는 동생 공우재에게서 듣고 최민서를 지켜보며 또 차세리를 보며 여러 조각을 이미 모아두고 있었어요. 공주아는 원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편이지만 사람 상처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지요. 공주아는 이 일이 단순히 숨겨진 가족사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는 태어나 처음으로 미움보다 연민을 먼저 배우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평생 쌓아온 방식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양씨 집안 안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번졌습니다. 양선출은 최민서를 제법 신뢰하고 있었고 양동숙은 그 아이가 괜히 눈에 밟혔어요. 민지훈은 어른들이 모르는 분위기를 더 빨리 읽는 아이답게 엄마 양동숙과 공대한 사이의 변화를 먼저 알아챘습니다. 양동숙은 공대한에게 마음이 가면서도 쉽게 한 발을 떼지 못했어요. 공대한은 착하고 따뜻했지만 두 집안의 긴 시간과 상처가 그 둘 사이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거든요. 그런데 민지후가 오히려 먼저 엄마에게 말했어요. 외로운 건 알겠다고. 그런데 엄마가 웃는 얼굴을 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요. 그 말에 양동숙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식이 엄마 외로움을 알아버리는 순간 부모는 괜히 더 미안해지잖아요. 양동숙은 그날 밤 공대한을 만났고 둘은 별 대단한 고백 없이도 오래된 사람들처럼 잔을 부딪혔습니다. 거창한 약속은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 잔잔한 감정선 위로 더 큰 파도가 곧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양동익이 자신의 흔들리는 입지를 만회하려고 또 다른 일을 꾸미기 시작했거든요. 양동익은 건강 강좌 이후 겉으로는 조용해졌지만 속으로는 더 날카로워졌어요. 공정한에게 밀렸다는 감각을 다른 방식으로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양동익은 동네 행사와 지역 모임, 시의원 인맥, 한의원 후원 명단까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래전 묻어둔 기록 하나가 양동익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 입양 후견인 서류, 당시 연락처, 이름이 바뀐 흔적. 양동익은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차세리가 요즘 최민서를 바라보는 눈빛을 떠올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차세리가 숨기고 있는 과거와 최민서가 연결될 수도 있다는 직감이 왔거든요. 양동익은 그 사실을 바로 차세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먼저 확인하려 했어요. 사람은 상대의 비밀을 먼저 쥐는 순간 사랑보다 권력을 먼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양동익도 그랬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차세리조차 자기 손 안에 둘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요. 그날 밤 차세리는 또다시 서랍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맞아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라고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차세리 자신도 몰랐습니다. 최민서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반면 최민서는 그 시각 골목 끝에서 공우재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공우재는 처음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찾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으냐고요. 최민서는 한참 대답하지 않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만나면 그 사람이 자기를 반겨줄지 모르겠다고요. 공우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최민서가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 속에 너무 오래 혼자 버틴 사람의 떨림이 있었거든요. 공우재는 그 순간 더 명확해졌습니다. 자기는 지금 최민서를 지켜주고 싶은 쪽으로 기울고 있구나 하고요. 그런데 동시에 양은빈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미안함이 함께 따라왔지요.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더 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차세리의 과거를 먼저 움켜쥘지 모르는 위치에 다가가고 있고 차세리는 최민서가 자기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자리까지 왔고 공우재는 최민서를 향한 마음이 보호인지 사랑인지 구분하기 직전까지 밀려와 있었고 양은빈은 처음으로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는 감정을 배우고 있었어요. 공정한과 공주와 한성미와 나선에도 이 흐름을 조금씩 감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성미는 이미 결심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또 혼자 버티게 두지는 않겠다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진실이 드러나는 방식이 꼭 따뜻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차세리가 스스로 입을 열기 전에 양동익이 먼저 자료를 손에 넣는다면 이 일은 상봉이 아니라 협박으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최민서가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 양은빈이나 양동숙, 심지어 양선출까지 눈치채버린다면 그 집안은 감정보다 체면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우재가 그 틈에서 최민서를 지키려는 순간 양은빈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자기 모습을 마주하게 되겠지요. 온정시장의 밤은 늘 조용히 내려앉지만 그 조용함 아래에서는 이미 다음 폭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패배를 삼키고 있었고 누군가는 늦게 도착한 마음을 붙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오래전 버린 줄 알았던 이름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제 막 사랑과 연민과 죄책감의 차이를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차세리가 다음번 수업에서 최민서를 다시 마주보는 순간 그 눈빛은 예전 같지 않을 텐데요. 양동익은 손에 쥔 서류 조각으로 차세리를 흔들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공우재는 최민서 편에 서려다가 양은빈 눈물을 처음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주와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가장 늦게 말하지만 가장 정확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한성미 역시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 꼭 덮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사람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같은 질문이 남아있더라고요. 늦게 찾아온 진실은 사람을 구할까요? 아니면 더 아프게 할까요? 그리고 공우재가 끝내 손을 내밀 사람은 지켜주고 싶은 최민서일까요? 놓치고 싶지 않아진 양은빈일까요? 차세리의 서랍이 다시 열리는 날, 그 답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전개에 참고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